사람 사이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 황인입니다. 동업관계의 장점은 부족한 자본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동업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끝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업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아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조합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합계약은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기로 하는 그 사업체 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계약은 투자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혹은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료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동업 관계에서 혼자 마음대로 그만두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는 탈퇴라고 부릅니다. 내가 조합에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동업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동업계약서에서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안에는 내가 탈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탈퇴를 하려면 아주 부득이한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업자금 횡령 등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 즉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라는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 부득이한 사유로서 이미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업계약서에서 탈퇴를 할 때 어떤 방식과 어떤 시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정해둔 것이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탈퇴 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외에 동업계약서상에 아무런 존속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혹은 구두로 서로 동업하자고 해서 동업이 시작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에서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기본적으로는 그 탈퇴 당시 시점에서 수익금을 정산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퇴하려는 이유가 매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면 동업관계는 이익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도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탈퇴를 하면서 손해를 분담하는 형식의 탈퇴를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를 할 때는 동업자와 현재 지금 상태에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혹은 매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조합계약을 종료를 하게 될 때 동업자랑 내가 얼마를 받고 이 동업계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신다면 그 합의에 따라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보통 아무 합의가 없이 그냥 내가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투자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고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배분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을 시작할 단계에서 조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해두거나, 혹은 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계약을 종료할 때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내가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자체를 종료할 때는 그 종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와 이익을 정산해서 정산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산금을 그때 당시에 정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미루는 것은 일단 의무를 회피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혹은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 증명으로 내가 투자한 액수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파악하고 있는 매출 그리고 수익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가 무대응을 한다거나 혹은 정산금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정산을 할 수 없다,
특히 매출이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정상금을 회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경우 입증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카드 매출, 공동 계좌에 대한 입금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지출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없었을 때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송부 촉탁 등을 통해서 실제 매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얼마만큼 매출을 발생했는지를 추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입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라는 심증이 있더라도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관계는 단순히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정리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동업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동업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분쟁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지금 정상금에 대한 자료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분쟁, 법으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확인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